오늘 정의당 최혜선 국회의원과 전국 금속노조 부산 양산 지부와 함께 지금 한국타이어 부산 물류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랜카드를 들고 있는 노동자들 유니폼은 다 한국타이어 유니폼입니다만 이들의 소속은 한국타이어가 아니라 신항물류센터라고 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 파견된 업체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고용 형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오늘 회견의 취지로 정의당 최혜선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무위 소속 최혜선 의원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몰아닥친 내조와 강풍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무력화와 차별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이 외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만들고 그 중소기업에 대해 갑질하는 위계적 구조가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타이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물류센터를 2010년 외주화를 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타이어 임원 출신을 그 중소기업에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놓고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까지 한국타이어가 직접 해왔습니다. 불법 파견이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입니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부산 영도 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갑질 중 가장 악성이라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연매출 6조 8천억 원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네임밸류 뒤에선 공장 노동자들이 눈물을 삼키며 발암물질 가득한 작업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부산 영도 물류센터를 연말까지 폐쇄하겠다는 본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협력업체 직원 82명과 경비노동자, 환경위양원, 물류기사님들까지 170명 정도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2010년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때 한국타이어는 외주화가 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류센터의 신항물류 노동자들은 실질적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사업장 폐쇄 통지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임직원 출신 낙하산 사장 체제에서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쓰고 업무 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영업장 폐쇄에 대해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협력업체와 우리는 도급관계일 뿐 본사에선 나설 수는 없다라고 못 받고 무책임한 방관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금산센터로 이직을 시켜주려 했는데 노조 가입하면 안 시켜주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면서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 영도센터 2만 5천 평 부지와 기계 설비 모두 한국타이어 소유입니다. 일을 시킬 때는 마치 자기 회사, 자기 직원인 것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고 필요 없어지자 도급계약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할 권리, 좋은 일자리 아무리 천명해도 일터에선 민주주의가 아직 먼 얘기인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한국타이어가 이제 제대로 답할 차례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회피 대신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즉각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 파견 여부를 포함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자랑하는 70년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과 최고 수준을 자부하는 품질에는 생산과 유통을 아우른 전 단계의 노력과 물류센터 협력업체 직원들의 눈물과 땀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조차 외주하는 것이 대기업 갑질의 민낯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지회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회와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최선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들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해왔던 작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재일 지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부 제2 부산물류센터 신흥물류 사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저는 실업자가 됩니다. 20대부터 평생 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던 저에게 회사는 일방적인 폐쇄를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불법 확인이 무엇인지, 도급 계약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알지 못했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한국타이어 옷을 입고 한국타이어를 포장해서 수출하는 일을 하길래 한국타이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지금껏 이 회사를 거쳐갔던 사장들은 이름만 다를 뿐이고 한국타이어 직원과 똑같은 노동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원 번호도 있고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한국타이어 직원과 똑같이 꿈꾸는 모바일이라는 앱에서 원하는 선물을 선택하여 받기도 했습니다. 9월 5일 일방적인 물류센터 폐쇄 통보를 받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청와대 국민청원 및 부산의 일간지인 국제신문에도 기사를 제보하였고, 노동조합까지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공동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오후 4시 신흥물류 대표는 일방적으로 대전 금산 공정으로 올라갈 희망자들을 교육장으로 불러 대전 금산 공장의 협력업체 관리자 3명을 소개하였습니다. 대전 공장 버닐로지스의 물류 출고 담당자, 금산 공장 우리로지스 관리자, 동원이라는 지게차 관리부장. 이 3명은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관리자로서 대전 금산 공장에서 저희들이 올라가며 해야 할 업무를 대충 소개하고, 교대 근무를 할 예정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중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고용 승계가 확실하게 되는 건지,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고 어떤 파트에서 몇 명의 인원을 채용할지 문서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믿을 수 없는 말로 또 한 번 우리 노동자들을 농락하였습니다. 현재 신흥물류와 교섭 중인데도 노조를 무시하고 11월 27일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대전 금산 공정으로 올라갈 사람들은 고용 승계가 가능하고 연말 성과급과 실업급여를 챙겨줄 수 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하고 현재 사측과 교섭 중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측에서는 대전 금산 공장으로 올라갈 사람과 회사를 나갈 사람을 구분한 후 향후 대안 및 대책 수립조차 명확하게 해주지도 않았으면서 구분만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신흥물류 사장은 교섭 중 우리들의 질문에 자신은 말할 수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며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리고 저희를 고용했던 한국타이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지금까지 실제로 지배하고 지시하고 관리하였으니 한국타이어에서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책임져 주십시오. 글로벌 한국타이어라는 명성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에게 또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억울한 노동자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2, 제3의 신흥물류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일자리 고용 문제에 고용 위기 상황이다, 고용 참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있는 일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 양산 지부장님으로부터 해결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부산 양산 지부장 문철상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담아 기대 해결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타이어 업계 1위, 연매출 6조 8천억, 한국 타이어의 화려한 수식어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다. 한국 타이어는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돌연사와 각종 직업병이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초래됐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10년이 넘게 부정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해왔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국 타이어를 위해 헌신한 부산 물류 노동자 80여 명을 집단 해고하며 노동자 생존 조건마저 위협하고 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 타이어 물류센터는 70년 전통의 수출 물류센터로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로 물량을 수출하며 전 세계 타이어 매출 7위라는 명성을 사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이런 부산 물류센터를 한국 타이어는 2001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도급으로 전환하며 한국 타이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며 안심을 시켰다. 부산 물류센터가 평생의 일터라고 생각하며 일했던 노동자들은 한국 타이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한국 타이어 임직원 출신의 도급업체 사장은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바질 사장이었다. 한국 타이어와의 도급 계약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오로지 한국 타이어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월급제 사장일 뿐이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기존의 한국 타이어에서 제공하던 업무 표준 매뉴얼대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았고 실적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국 타이어 수시로 보고하고 있었다. 도급업체의 관리자 또한 한국 타이어의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지나지 않았다. 도급 노동자의 현실도 새로운데 사측은 이제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니 모두 나가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는 무관한 일을 한다. 그동안 한국 타이어가 말했던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하기 위한 효율성이었던 것이다. 한국 타이어 자본에게 노동자들의 삶과 목숨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타이어보다 못한 존재였다. 한국 타이어는 지난 10년간 한국 타이어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이어는 그 어떠한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 한국 타이어는 또다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한국 타이어 자본의 형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한국 타이어가 오랜 시간 동안 광범위하게 시행해온 불법 확인에서부터 비롯됐다. 한국 타이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한국 타이어 자본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제라도 기업의 기본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글로벌 한국 타이어 이름과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18년 11월 29일 전국 금속 노동자 부산영산지부 한국 타이어 물류 지회. 네,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유한 전형적인 한국 타이어 자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에 관심 있는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